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우리 증시 그래도 좀 반등 장세를 이어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금통위와 또 잭슨홀 연설을 관망하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유의미한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좀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건지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방향성을 오늘도 잘 잡아주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유소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노란톡 열어두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댓글창 열어두고 있으니까 놀러와 주시면 더욱더 방송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의 위원님들도 나와 주셨는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양봉샤스 이주연 전문가님과 최재원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수요일장 신나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래도 증시가 반등세를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만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밝게 인사하기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어제 오늘 좀 유의미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한숨 돌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시장과 상관없이 내 종목이 빠지면 기분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대체 어느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고 종목은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을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뭐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위원님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요? 네, 아주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 협박당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무덥게 하세요? 아니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러신 건지 모르겠네요. 이주연 전문가님 정말 괜찮으신 거 맞으시죠? 네, 뭐 어저께 애한테 맞은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요즘 육아로 힘드시다고. 네, 지금 눈탱이가 좀 약간 이렇게 부어 올라 있는데 네. 애기랑 장난치다가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또 이 증시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게 육아 때문에 힘드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우리 최재원 위원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뭐 증시가 그냥 어느 정도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편하게 지내다가 어제 마침 이제 소음 때문에 좀 잠을 설쳐가지고 어떤 것 때문에요? 소음 때문에 아, 소음 잠을 때문에. 설쳐가지고 왜요? 아니, 계속 이렇게 오. 밤에 새벽에 증시는 굉장히 이제 증시는 예상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아니 두 분 다 시장에 대해서는 뭐 내 흐름대로 내 컨트롤 아래 있지만 역시 일상생활은 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분야도 있다. 네, 인간적이십니다. 수요일 팀 인간적인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란톡 열어두고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열려 있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오늘 사적인 TMI를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오늘 생일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약간 엎드려 절 받는 기분이긴 한데 네, 다시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하셨으니까 저도 하나 털어놨습니다. 네,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요. 네, 자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위원님들이 준비해 주신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옆에 나가고 있는데 반등장, 그리고 심리, 외국인 수급, 부의 재분배,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까지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최근 장세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이제 쭉 빠졌던 8거래일 연속해서 빠졌던 시장이 그래도 이번 주에 들어서 반등이 나와줬는데 뭐 시장이 빠진 건 빠진 건데 그게 또 반등이 나올 때가 돼서 나오긴 했지만 이대로 계속 잘 갈지 아니면 어떨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반등장과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외국인 수급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반등 장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최재원 위원님, 내 예상대로 시장이 좀 흘러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반등 장세, 이거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반등 장세는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주연 전문위원님이 가지고 오신 키워드인데 네. 이제 저랑 이제 이야기가 겹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요. 이제 외국인 수급을 좀 집중적으로 반등장을 해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반등장에 대해서 좀 해석이 같은데 이주연 전문위원님과 네네. 이게 반등을 할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좀 이제 파동의 딱 끝나는 자리, 이 조정 파동이 끝나는 자리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고 모든 방송에서 반등장이니까 반등이 나올 거다. 무서워하지 말고 내려봤자 조금 더니까 사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 네. 지금 딱 반등이 잘 나와 주었습니다. 근데 반등이 딱 나온 첫날, 둘째 날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서는 매도세를 좀 유지하다가 마감 때 그리고 뭐 시외에서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온 모양인데 이게 반등이 이만큼 강하게 나오는데 반등 이만큼이나 강하게 나오는데도 외국인들의 수급은 생각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차트를 좀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일봉이 아니고 1시간 차트인데 네. 1시간 차트인데 한 번 정도 내일 같은 경우 한 번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약간 오르고 시작을 해서 좀 한동안은 다시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좋은 반등은 아니지 않을까. 한동안은 다시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등장이라고 하되 바로 고점을 뚫고 날아갈 확률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을 거치고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는 이 저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하거나 다시 한번 깰 수 있는 깼다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반등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라고 제가 보는 이 자리를 모르지 않을 텐데 네. 그 자리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직은 좀 살 때가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그렇게 움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로 좀 강한 상승을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 그리고 다시 한 번의 조정 그리고 이 저점 갱신의 가능성을 아예 없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수급을 봐야 한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부터 만약에 만약에 내일 전혀 밀리지 않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준다면은 네. 조금 더 위로 봐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은 외국인 수급에 집중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좀 강한 매수세를 계속해서 유지할지 아니면은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저점을 다시 한번 흔들지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따라가야 한다. 파동은 선행이지만은 선행 지표를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으니까 후행 지표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우리 코스피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이 포트폴리오에 좀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 수급을 주시해라. 라는 취지에서 이 외국인 수급을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의 고질적인 좀 문제이긴 하죠.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 외국인 수급이나 포지션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나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최근 장세에 대해서. 일단 극도로 좀 공포감이 많이 생겼다라고 되는 시점이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좀 짜증이 많이 나셨다가 그때 저희 같이 상담했잖아요, 위원님. 네,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 빠지고 그리고 금요일 빠지는데 제가 이제 딱 느꼈던 부분이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이 막 걱정을 하세요? 이제 주식을 덮고 안 봐야겠다, 뭐 포기를 약간 하는 단계로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점심 시간 때 12시 1시에 이제 방송을 하는데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좀 강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단기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네. 걱정을 하실 필요 없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지금은 매수를 하셔야 되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 금요일, 월요일 이 이틀 안에 바닥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월요일 날부터 굉장히 좀 반등이 강하게 잘 나와줬어요. 그리고 어저께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고 전일 제가 점심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아마 오늘은 갭 상승에서 눌림 구간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내려올 때 보면 양봉으로 반등이 한번 나왔던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게 되면 저항 구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항 자리에서의 어떤 흔드는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봤었고요. 이평선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이야기를 항상 드릴 때마다 5일 이평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5일 이평선을 돌파한 시점, 어저께 갭으로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렇다면 눌림이 나올 시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보통 이렇게 시세가 좀 많이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는 좀 급격하게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옵니다. 그럴 때 특징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요번에 조정 나올 때 보면 하락 종목이 거의 뭐 한 2,000개, 네. 상승 종목이 뭐 한 200개 이렇게 해서 계속 빠졌거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해서 상승 반등이 나올 때 2,000 종목이 상승을 하고 하락 종목이 200개 정도. 그렇게 네. 되면 무슨 말이냐면 몇몇 종목들을 빼고는 어떤 특정한 섹터를 빼고는 대부분이 다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는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다 반등을 하고 몇몇 특정 섹터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다 같이 이렇게 올라와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느 시점부터는 이게 종목별로 각계 전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코로나19라는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3월에 급락장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차트를 쭉 보시면 3월부터 해서 4월 달, 5월 달까지 급격하게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반등을 줬을 거예요.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종목들이 어떻게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바닥까지 미끄러진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옥석가리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듯이 네. 종목별로 또 달라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은 반등장입니다. 오늘 좀 도지 형태로 쉬었지만 내일 정도 시가부터 또 상승을 해준다면 네.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일 이평선을 저항으로 하는 그 정도의 반등까지는 올라와 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전에 이제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한 3,200포인트를 계속 지지해 주다가 올라가는 불트랩이 나왔어요. 불트랩이 뭐냐면 올라가는 척하고 이제 빠지는 건데 요때 이제 차트를 보시면 네. 8월 초에 강하게 이제 삼성전자랑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추세 저항을 깨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요때 삼성전자의 외인들 매수세가 1조가 넘게 이틀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할로 계속 팔아치우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트릭을 통해서 물량을 정리를 하고 또 저점에 내려왔을 때 물량을 받아간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건데 이런 걸 이제 불트랩이라고 하고 불이라는 게 이제 황소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제 빼는 거를 말하는 건데 요 지금 저항 추세대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요 추세대 저항까지는 반등 흐름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게 뭐 내일 하루 정도 더 쉬던지 모레 올라가든지 다음 주에 올라가든지 어쨌든 지금은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반등장이니까 이 반등장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신다면 수익도 굉장히 괜찮게 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물려 계시던 종목들 반등장에 따라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그동안 현금 비중이 하나도 없었다 하면 이번 기회에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을 조금 관망하시면서 여기 이제 저항 자리를 다시 돌파하고 상승할지 아니면 한 차례 더 눌렸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옆으로 길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저도 뭐 미래를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 공포에 사야 되는 자리는 왔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지금은 지금은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까지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네. 그 이유까지는 저도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기존의 주도 섹터라든지 이렇게 좀 상승을 쭉 이어왔던 2차 전지가 있었다면 네. 이번에 반등장 이후 눌림이 나온다든지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철강주들이 오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들이 다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조정 이후에 시장이 다시 올라갈 때는 지금은 반등장이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이런 눌림을 받는 시점부터는 네. 각계 전투로 바뀌면서 주도 섹터들이 새롭게 탄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주목을 하셨다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조금 더 수익을 내시는데 용이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반등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키워드를 잡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건데 내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좀 이제 밀리나 보다, 시장 밀리나 보다 해서 들어갔던 종목들, 좀 공격적으로 사들였던 종목들이 안 가고 왜 시장은 반등이 나오는데 내 종목은 조용한 거지? 라고 선택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런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것 같은데 심리적인 부분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지난주에도 오히려 두 분께서는 지난주처럼 좀 시장이 밀릴 때는 종목을 사들여야 되는 시점이었고 이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반등이 나와줬으니까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가
좋은 종목 쪽으로 선택을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시장도 뭐 LG화학이나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선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르는 반면 IT 관련주들은 빠졌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좀 시장의 매기가 쏠릴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운데 두 분께 그냥 간단하게 어느 쪽이 좀 더 각광받을 수 있을 것 같은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최재원 위원님은 어느 쪽 주도 섹터로 보고 계세요? 일단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저 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3거래일 연속 내일까지 하면 4거래일이죠. 내일까지는 아마 오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노란톡방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오전에 제가 오늘은 오후부터 시장이 반등할 거다. 그리고 이제 가족방에는 정확하게 2시부터 반등이 나올 거다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봉을 아까 보여드린 거고 네. 시간봉으로 정확히 2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내일은 내일은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내일은 정강 후약의 모습으로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주도 섹터를 잡기보다는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한동안 횡보 흐름, 횡보일지 저점을 깨러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그러나 횡보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모든 종목이 하락하기보다는 이번에 나오는 횡보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강하게 내려오는 하락이 아니라 일봉 보시면 굉장히 무섭게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포감을 느끼셨는데 오히려 이게 나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반등장에는 여러분들 안 오른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주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내릴 때 다 같이 내리고 오를 때 다 같이 올랐어요. 이런 흐름을 보일 때는 여러분들이 딱히 뭐 무서워하실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지금부터가 어려운 게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도 섹터를 잡을 수가 없고요. 네. 수급이 계속 돌아가면서 좀 개별적으로 강한 종목들, 섹터보다는 개별적으로 강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섹터도 한 섹터가 계속 가기보다는 이런 횡보장에는요. 섹터가 매일 바뀝니다. 가는 섹터가 매일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종목은 가는데 그렇다고 따라 타면 다음 날 또 안 가고 우리가 이거를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5월부터 시작된 이런 좀 수급적인 부분이 부족한 횡보장이었는데요. 이번 하락 혹은 또는 횡보장에는 굉장히 옥석 가리기가 많이 필요하고 주도 섹터라고 말할 만한 게 사실은 없을 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다시 한번 막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서울경제TV 방송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코스피는 고점을 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전히 높고요. 한 9할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고점을 여기서 횡보를 하고 나서 바로 넘어가든 저점을 깨고 다시 올라오든 간에 고점을 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이 현금 확보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올라왔을 때 포트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입절하고 현금을 좀 보유하셨다가 최재원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이 저점 부근을 다시 테스트하거나 바닥이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주도 섹터도 주도 섹터인데 좀 강했던 2차 전지나 뭐 IT 이쪽을 좀 담아 보셔도 2차 자동차 뭐 이쪽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으니까 그때가 아마 저점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동안에 그 이후에 나오는 이 고점을 돌파하는 이번에 막히는 저항대 부분을 돌파하는 흐름에서는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초반에는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끌어 간 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한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완전 또 이제 새로운 주도 섹터가 이 시장을 주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 저항대를 뚫을 때는 이번에 막히는 저항대를 뚫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던 2차 전지, 자동차 뭐 이런 IT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주도를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노골적으로 이주연 전문가님께 물어볼게요. 2차 전지 관련돼서 오늘 또 반발 매수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IT는 대신 내리고 이렇게 주도주 인 것 같지? 하고서 이제 놀리는 것 같은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2차 전지 피크아웃이라고 보십니까? 피크아웃 주가는 일단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일단 뭐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앞으로도 좀 더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정기를 좀 거치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주 나왔을 때 인류 생존 테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2차 전지도 들어가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2차 전지를 하는 왜 2차 전지가 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지금 여기 소리가 들려오는데 전기차라고 누군가. 그렇죠. 전기차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왜 전기차를 우리가 각광을 하고 이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탄소 배출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온실가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해야 되는 이유. 야, 세계관 넓네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질문에 대한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인류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면 올 초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쫙 올라줬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오늘 또 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어제 오늘 올랐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순환매 돌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상승한 섹터들 중에서 조금 눈에 띄었던 섹터가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풍력, 태양광, 그 다음에 뭐 이런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 이쪽 섹터들이 지금 좀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수급적인 부분도 기관들의 매수세 괜찮게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sek터가 주도 섹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네. 실질적으로 실적적인 부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잘 받은 철강주들도 괜찮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섹터들을 눈여겨 보시고 방향을 그러니까 추세 우리는 이제 이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방향성을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은 반등이 나오는 상승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반등장이라면 이제는 반전이 언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반전이 나올 시점에 주도 섹터가 잡히니까 그때 가서 주도 섹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현금을 여러분들이 이 반등 구간에 잘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도 섹터는 가능성은 보이는 것들은 꽤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확실하게 지금 이거다라고 딱 얘기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꼽으라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에 대해서 두 분이 강조를 좀 해주신 거군요. 아직은 정확하게 방향성을 확신하기에는 증거가 좀 부족하니까 언제든지 그 방향성으로 함께 틀 수 있을 만한 좀 여력을 지금은 모아놔야 되는 때가 아니냐. 반등이 나왔으니까 혹은 이제 신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좀 정리하기 좋으실 것 같고 이럴 때 좀 현금을 챙겨놔야 추후에 방향성이 확실히 생겼을 때 대응하기 좋겠다. 네. 말씀까지. 네. 쉬워요, 사실. 네. 그러니까 뭐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금을 좀 보유하시고 네. 종목들을 쭉 이렇게 보시다가 우상향으로 어떠한 특정 섹터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 섹터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이 뭐 횡보를 하고 변동성으로 움직이든 말든 네. 결국 올라가는 섹터,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섹터들이 계속 가거든요. 네. 요번에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은 계속 내려받고 있는데 같이 조금 내려받다가 올라가기 시작한 섹터들, 추세를 상승으로 만들어준 종목들은 결국 다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너무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방향이 상승으로 가고 있는 놈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에 좀 많이 넣어두고 종목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인류 생존 테마까지 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의 테마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애매한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관심 있게 보는 쪽들이 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를 좀 볼까요? 이게 궁금한데 부의 재분배라고 키워드를 꼽아주셨어요. 이거는 어디 이야기일까요?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왜요? 이제 제가 이전에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이 이제 규제를 시작한 이유가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알기로는 2020년 3월 정도에 임기가 끝나는데 이제 이 임기를 다시 한번 할지 아니면은 다른한테 물려줄지에 대해서 좀 중국 쪽에서 좀 예민한 힘싸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심을 좀 다루기 위해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갑자기 기업들을 규제하기 시작한 거다. 왜냐하면 중국은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뭐 부의 공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규제를 하기 시작하자마자 좀 세계적으로 반발이 있었죠. 특히 미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큰 기업들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좀 경제적인 타격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숨을 잠깐 고르나 싶더니 이번에 좀 다 같이 이제 중국의 좀 이제 위쪽 정치당 대표들끼리 모여갖고 협의를 한 결과가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다음 정권도 집권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모여진 것 같고 그 키워드로 들고 나온 게 바로 이 부의 재분배, 기업들한테 돈을 뜯어서 이제 뿌려주겠다. 좀 평균 소득을 좀 맞춰서 다 같이 이렇게 좀 잘 맞게 이 사회주의 이념에 잘 맞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키워드로 들고 나온 게 바로
이 부의 재분배고요. 이 네. 부의 재분배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왔다는 거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칼을 뽑고 본격적으로 이제 좀 다음 정권을 좀 계속해서 집권하기 위해서 중국의 다음 주석도 자기가 하기 위해서 네. 본격적으로 기업들 규제가 더 강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은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굉장한 리스크로 남아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전에도 한번 있었다시피 중국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을 때도 우리나라 증시는 튼튼했죠. 중국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그때도 우리나라 증시는 버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한테 어느 정도 리스크는 될 수 있겠지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되 이 좀 딱 중요한 순간에 만약에 중국에서 이 강한 규제가 나오는 이 섹터나 테마가 있으면은 네.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역시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힘을 못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어떤 규제를 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좀 팔로우업 좀 이렇게 해서 보면 그 테마는 조금씩 피하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 어떤 곳을 바라봐야 될지 섹터 앞으로 고를 섹터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중국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분도 우리 같이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이라면 같이 뉴스를 따라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뭐 최근에 중국의 그 인터넷 기업들을 규제를 하면서 관련 주가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게임도 하고 그렇죠. 교육도 하고 이제 맞습니다. 모든 큰 기업들을 다 규제를 하고 아마도 이제 출산율 부분을 우려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빈부격차가 커지다 보면 출산율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네. 옛날에 일본에도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고 중국이 그다음에 이걸 중국, 보고 네. 경계를 좀 하면서 이 부분에서 규제를 해서 출산율 떨어지면 중국은 제일 문제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를 강력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 재분배 키워드까지 만나봤고 다른 것보다도 국내 증시에서 지금 현재 매매를 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래 다음에 상승하는 좋은 섹터나 테마를 이제 따라잡으면 되겠지. 종목들을 따라잡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주식시장이 가장 힘든 게 심리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심리 부분을 가지고 나와주신 분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좀 굳건히 지켜야 할 마인드가 있다면 뭔가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오늘 심리학 박사 같으세요. 네. 아닙니다. 네. 일단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상승장에서는 사람들이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라고 하거나 하면 다들 잘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금요일날 급락 나올 때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월요일이었나 매수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라고 확인을 해봤었거든요. 네. 있던가요? 몇 분 없어요. 아,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면서 사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손가락에 막 거품을 넣으면서 채팅을 그렇게 해드렸는데 사신 분들이 몇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 손이 안 나가죠. 쉽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계속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이성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서 배운 대로 한다면 기본이 주식의 기본이 결국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라면 내릴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릴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 부분인데 내릴 때 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공포감에. 불안감에 내가 네. 사서 더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으신 그렇죠. 거예요. 지금도 파란불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분명히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손절을 하신 분들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걱정이 돼서 수익을 챙겨버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월요일 날 반등이 나와도 아니야, 다시 빠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참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자신의 감정보다는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이 계속 하락을 이어가다 보니까 감정이 먼저 앞서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공포심이 자신의 이성을 갖다가 덮어버리면서 매수를 해야 되고 정말 좋은 기업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냉정하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런 공포심이나 이런 감정에 여러분 휘둘리시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그런 공포감이 들고 정말 이 시장 더 이상 보기도 싫고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냉정하게 한 발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심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굉장히 공포감에
질려 있는 상태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과연 저점 구간에서 지지 라인 부근인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공포심, 주식은 공포에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지 앞으로도 하락장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하락장을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으셔서 저점 매수,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한테 네. 제가 막 손가락에 막 거품 내면서 막 사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네.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가요? 답정너인가요? 제가 만약에 주식을 샀어요. 이제 많이 빠진 것 같다. 시장도 빠지고 공포심을 이겨내서 매수를 했어. 네. 그런데 더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빠지면 좀 눈 딱 감고 손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답.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 나가시던지 아니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생각하고 어떤 종목을 갖다가 매수를 했는데 네. 그보다 이탈이 나오고 예상대로 안 간다. 그러면 손절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누가 말 못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상승장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샀어요. 상승장엔 심리가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신감 만빵. 자신감 네. 있고 장 좋은데 막 뭐든 사가지고 뭐 좀 물려도 기다리면 올라올 것 같고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내 예상대로 안 가고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절. 그래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매수를 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통제를 해서 매수를 하든지 추가 매수를 하든지 손절을 하든지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황은 똑같아요. 다만 상승장에서는 내 심리가 괜찮은 거고 달라진 건 심리. 그렇죠. 네. 하락장에서는 내 심리가 불안한 거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내 예상과 반대로 나올 때는 네. 손절을 대응하시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손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회다 싶을 때는 매수를 하고요. 아니다 싶을 때는 빠르게 손절을 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공포감에 매수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서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우리 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현금화랑 약간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네, 이 심리라는 거는 사실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주식은 이 데이터가 쌓여서 나오는 이 확신의 영역입니다. 이 자기의 판단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굉장히 안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뇌동 매매라고 하죠. 이 생각보다는 손이 먼저 나가는 그런 매매를 좀 안 하게 되는 건데 솔직히 이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심리를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경험치나 데이터 그리고 이제 승리의 데이터와 손절해서 뭐 잡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고 분할로만 접근 한 종목에 막 50% 이렇게 비중만 뭐 몰빵 이런 것만 안 하시면 정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려가기만 하는 종목 없고요. 네. 올라가기만 하는 종목 없습니다. 분명 모든 것들은 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분할로만 접근을 하시면은 아무리 잘못돼도 어떻게 살릴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항상 명심해 두시고 좀 너무 떨지 마시고 항상 생각을 먼저 하고 모르겠으면은 좀 이렇게 다른데 도움을 구하거나 네. 혈경제 TV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네. 좋은 방법이 많으니까 너무 그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매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상승장이든 약세장이든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매일 오르기만 하는 것도 없고 떨어지기만 하는 것도 없는데 나 혼자서 내 심리를 좀 컨트롤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손가락에서 거품 나도록 열심히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요. 저희 위원님들 노란톡은 24시간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최재원 그리고 이주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수요일팀 위원님들과 함께 뭐랄까요? 약간 심리 케어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시간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번 8월에 좀 가장 큰 금융시장 쪽에서 이벤트라고 하면 바로 잭슨홀 미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한 이제 중앙은행 뭐 총재라든지 이런 인사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회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7일 오후에 진행이 되는 이벤트인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게 좀 정해져 있는 픽스된 이벤트다 보니까 좀 여기에 눈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야기가 나올 것들은 뭐 테이퍼링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일 것 같긴 한데 두 분이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딱히 관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나올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패닉을 최소화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연준에서 미리미리 말을 한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테이퍼링 부분이나 이런 테이퍼링 그리고 이제 내년에 좀 안 좋을 이 실물 경기를 어떻게 해서 이 충격을 최소화할 부분에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게 이제 잭슨홀 미팅인데 그렇죠. 단순히 증시가 아니고 경제에 대한 이런저런 대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관망세보다는 어차피 나올 안 좋은 이야기는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더 안 좋게 나올 이야기가 없어요. 테이퍼링보다 더 안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에서 돈을 빼가겠다는데 그거보다 더 이상 나올 안 좋은 이야기는 없으니까 이 테이퍼링 관련돼서는 연준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 충격을 줬다가 미룰게, 시장을 충격을 줬다가 미룰게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시장을 적응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어 보이고요. 관망보다는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이 어느 정도 고점이 왔을 때는 매도, 그다음에 한동안은 시장이 혼조세일 거예요. 굉장히 혼조세일 건데 이 혼조세 이후에는 코스피 역시 고점을 갈 거기 때문에 고점을 갱신할 거기 때문에 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망보다는 이 현금화 그리고 매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변동성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에서는 절대 변동성이 있어야 오히려 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고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고 내려와야 올라갑니다. 빨리 내려와야 빨리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관망보다는 움직이는 시장에 맞춰서 좀 발을 맞춰서 같이 이제 매도하고 매수하는 이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대응을 하자라고 코멘트를 할 수 있겠네요. 네, 8월에 매년 열리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인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테이퍼링 언제 할까? 뭐 이 얘기 나오겠죠. 그렇죠. 뭐 지금 얘기 나오는 바로는 11월에 하냐, 아니면 뭐 12월에 하냐, 아니면 뭐 내년에 더 빨리 하냐. 더 빨리 하냐, 네. 뭐 그렇게 되겠죠. 뭐 더 늦게 하냐.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언제 하냐가 뭐 대충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연준에서 지금 보고 있는 지표들 중에서 제일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결국은 고용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지표는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오면서 테이퍼링을 좀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요번에 이제 요 잭슨홀 미팅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 한 번 더 언급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테이퍼링 지금 이슈 약간 좀 선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미국 증시, 그 다음에 뭐 독일 증시, 유럽 증시 상승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뭐 좀 크게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IMF 때라든지 금융 위기 때라든지 브렉시트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처럼 이렇게 크게 폭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이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뭐 그건 뭐 결국 기회장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거 뭐 내일 당장 테이퍼링 시작합니다. 아니면 금리 인상합니다겠죠. 네,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잭슨홀 미팅에서는 사실 나올 이야기들은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좀 흔들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서울경제TV에서는 계속해서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은 다룰 예정이지만 심리적인 부분에서 너무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그렇다면 이번엔 히든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두 분께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각각 꼽아주셨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투자 포인트를 3가지씩 준비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 최재원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이제 중국 매출이 굉장히 고성장을 하면서 이 주가가 탄력을 받은 적이 있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매출이 굉장히 좋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중국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중국과 관련된 섹터가 좀 좁혀지네요. 자, 이주연 전문가님 첫 번째 포인트 뭘까요? 인류 생존 테마에 들어가 있는 너무 넓어요, 전문가님. 네, 너무 넓나요? 네. 인류 생존 테마 너무 넓나요? 네. 풍력 관련주예요. 아. 풍력 관련주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오늘 조금 괜찮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풍력 관련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제 하는 부분들은 선박 이런 관련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뭐 해경에서 쓰는 경비정 같은 거 그런 것도 뭐 생산을 하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막은 것 같아서 나중에 혼나겠는데요, 시청자분들한테. 자, 최지원 전문가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이제 첫 번째는 중국 매출에서 굉장히 좀 크게 매출이 나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 중이다. 빠르게 성장 중이다 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피부 재생, 피부 미용 등 관련돼 가지고 특허를 계속해서 취득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피부 재생, 피부 미용이라고 하니까 또 한번 확 좁혀지죠. 좁혀지는 네. 것 같아요. 관련돼서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종목인가 하고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관심이 좀 많으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미용이나. 네, 아무래도 화장품 쪽은 제가 계속 또 소비자로서 관심 있게 보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지금 서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이주연 전문가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기관 매수세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요. 네, 그리고 외인들도 최근에 좀 매수세가 괜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사실 저는 뭐 수급적인 부분은 네. 딱히 그렇게 뭐 페이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잘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전체가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한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좀 시그널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신호를. 네, 인류 생존 테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지원 전문가님,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 뭘까요? 이제 앵커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죠. 네, 화장품 관련주인데 그중에서도 네. 이제 국내 거의 최고라고 볼 수 있는 화장품 ODM 회사입니다. 화장품 ODM 회사고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매출이 잘 나고 있고 미국도 진출을 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화장품 ODM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ODM 자체를 주식 초보자분들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판매망까지 다 갖춘 그런 생산 방식을 가진 기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다 그 회사 이름으로 하는. 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내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맞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주연 전문가님 마지막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친환경 에너지 섹터죠. 인류 생존 테마. 이쪽 섹터들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좀 상승 흐름이 지금 보면 저항 자리를 좀 돌파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쪽 풍력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너무 궁금한데 저희 주유소 노란톡 통해서 들어오셔야만 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왜 좋은 종목인지 그리고 가격 전략은 그럼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주유소 노란톡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 히든 종목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을 맞춰주고 계신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두 분의 위원님 보내드리기 전에 내일장 전략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일이 벌써 8월 26일이에요. 시간이 너무 빠른데 내일장은 어떤 포인트를 보면 좋을지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일단 음봉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반등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등 중에 쉬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조정 시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다, 지수가
20일 이평선 근처까지 올라오거나 저항자리 위로 올라오게 됐을 때는 현금 비중을 조금 확대하시는 전략으로 가시고요. 8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월 초에 시장이 조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월말 되면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봉샤스 이주연 전문가님의 멘트까지 들어봤고 우리 최재원 전문가님은요? 이제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일 그리고 모레 정말 한 번 더 간다면 모레 정도까지 반등이 이어진 후에 거기서 한 번의 저항대를 만들어질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의 연장인데 코스피는 고점 갱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바로 고점 갱신을 갈지 아니면 또 언급했던 이 저점을 한번 갱신한 다음에 고점을 갱신하러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증시가 굉장히 혼조세다. 한 방향으로 쉽게 가기보다는 굉장히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다. 한 테마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도 똑같이 얘기했듯이 처음에 처음 저항대를 뚫어낼 때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한번 크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저항대를 뚫어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2차 전지, IT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주도를 하다가 이 코스피가 고점을 갱신할 때는 또 테마가 바뀌고 또 주도주가 바뀌고 바이오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계속해서 수급이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위아래로 흔드는 이런 좀 변동성의 시장이 나타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파티는 끝났다. 이제 작년에는 그냥 다 올랐죠. 그쵸. 안 오른 종목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다 같이 파티를 즐겼다면 이제는 고점을 갱신하고 더 올라가더라도 파티가 아닌 굉장히 어려운 시장, 개인들이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다. 라는 걸 멘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대응과 트레이딩이 필요한 시장이 온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나는 사실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최재원 혹은 이주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수요일팀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2부는 잔소리가 많은 우리 위원님과 함께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 3부는 저희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미리 받고 있겠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같은 번호, 문자 샵 0082번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팀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노란톡과 유튜브 채널은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